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야, 터졌구나. 아이고, 저희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뭐, 방송 뭐, 계속 하다 보면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월가국어 고등반 김지훈 강사입니다. 아, 네. 저희가 점점점 그 썸네일이나 내용들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눈에 화려해지고 띄게 네,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멋있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10만 버튼 받을 때까지, 100만 받을 때까지 진정한 의미 있는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진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제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학교별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폰으로 답변을 요청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오늘서부터 순차적으로 전화 계속적으로 만약에 제가 해당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저도 역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많이 오셨어요. 폰으로 다 응대해드리고. 네, 당연하죠. 저번 주에도 다 응대해드리고. 다 응대해드리고. 네. 저희 만약 혹시라도 꼭 집어서 민우 너가 답변해. 야, 민우 네가 좀 답변 한번 해봐. 이런 게 좀 오신다면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분은 오늘도 들어오실걸요? 예산만? 연락드립니다. 예산만. 네, 오늘 들어오셨으면 인사 주세요. 네네네, 다들 인사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도 저희들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거의 원서를 쓰는 텀이잖아요. 네. 저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신중하고 상담 한마디 한마디에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수시 원서를 쓰는 과정 자체가 학부모님들이 매우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올해가 좀 특히 많이 힘들거든요. 올해가 특히 많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서부터는 긴장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좀 불편하시지만, 교통이 좀 불편하시지만, 대치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까지 일단 방문을 좀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나라가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대치동에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의 중심지 이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다들 뭐 이렇게 대체 잘 오시더라고요. 네. 날씨가 오늘 아침에 살짝 시원해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던데 네. 사실일까? 네? 오늘 조금 시원해지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네.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상쾌한, 쾌적한 느낌은 있었어요. 오늘 그냥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월요일마다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육진담 방송하는 날이니까. 예, 네. 그렇죠. 자. 저도 오늘 저녁까지 아주 풀타임으로 지금 또 대치동에서 상담이 잡혀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약들을 하고 지금 이제 타임이 또 어떤 타임이냐면 학교에 가면요 그 지역 균형 추천 어디 추천받고 싶니 제출해라 지금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어디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냐? 여기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럼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 전형을 신청받고 있는 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과니까 교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수능 정시는 정시 성적으로 딱 가기 때문에 네. 거의 데이터가 맞아요. 그러니까 입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맞아 떨어져요. 교과도 그런 형태라 보시면 나의 내신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입결을 참조하시면은 거의 네. 나옵니다. 단 교과 100%가 아닌 고려대처럼 뭐 서류 교과 80에 서류 20, 뭐 경희대, 건대, 동대 이런 데처럼 교과 30에 서류 교과 70에 서류 30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이제 생기부 내용도 한번 좀 점검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 100% 뽑는 대학이 있지만 이렇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30% 이상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서류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의 네. 교과 전형이 있다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주제가 되게 민감한 주제고 사실상 이건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한해서 또 이제 어떤 특정 학과나 학교가 경쟁률이 몰리고 쏠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등급이 있잖아요. 내신의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대별로 대학과 전형도 수시 전형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 2023학년도까지는 아마 민우님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2023학년도까지는 일부 남아서 카이스트가 있었죠. 예. 작년에 카이스트 가는 학생들이 자소서를 그렇죠. 열심히 카이스트는 썼었죠. 항상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24학년부터는 완전 이제 폐지가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도 완전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작년부터 이 결과치를 보면요, 트렌드, 지금 입결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입결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학종이 준교과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는 9월에 실제 이제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추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의대, 그다음에 이제 그 무전공.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한 변수가 있어요. 근데 무전공 중에서도 문이과 융합으로 이제 뽑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문계 학생들에게 변동성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시 컨설팅이 진행이 돼야 되는 해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고대, 연대, 한양대, 중대, 성대 이 대학들에 대한 그 흐름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네. 다음에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사실은 지방국립대, 지방거점 국립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 방송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대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셨네. 그렇죠. 많이들 다 들어오셨어요. 예. 아직 좀 더 네네네. 들어오셔야 돼요. 예. 12명, 갑자기 12명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네. 네, 다시 좀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은, 왜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라.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이 마무리 지은 줄 알고, 다시 나갔다가 좀 들어오시면. 요게 이제 정상인데, 지금이?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세준언니.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예, 잘 된다고. 예. 네, 다행이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계속 조금씩 또 들어오시네요. 아우, 역시. 예, 반갑습니다. 계속 인사들 계속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예.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예. 생환한 사람들이 생존 신고하듯이, 니들이 아무리 방송이 살짝 끊기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 이러면서, 빨리 말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그 대학들 중에, 민우님, 네네. 저는 그 고려대가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착한 대학?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고려대는 되게 수시 지원들이 잘 정리가 돼서 너네 등급은 이쪽으로, 그 다음 니네 등급은 이쪽으로, 3등급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특목, 자사, 과거, 영재 이쪽으로. 그래도 우리 내신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우리의 대학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 기회 줄게. 올해부터 다시 부활한 논술 전형. 네.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 지금 인문 쪽에 경영대학 쪽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교과잖아요. 네. 70컷을 보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1.45 정도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학업우수가 종합전형이잖아요. 종합전형인데 여기는 70컷 보면 2.38 등급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계열적합은 2.43 이 정도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과 쪽에서 이제 기계공학 좀 보면 학교장 추천은 1.49, 그다음 학업우수는 2.17, 그다음에 계열적합은 3.17. 그러니까 보통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계열적합은 뭐 인문 쪽에서는 국제고 외고 학생들, 네. 그다음에 자연계 쪽에서는 과고 영재고가 82%를 지원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내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네. 거고. 그러니까 1점대 상이라면은 추천을 가는 거고 2점대 상이라는 거는 학업우수 이쪽으로 오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에 생기부를 검사하는 서류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진 거죠. 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2023학년도까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영역 일부가 반영됐었다가 2024학년부터 작년부터 완전 폐지가 된 상태. 그러니까 고려대는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교과 형태로 가는 거고 수능 체제는 그대로 예기합화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등급 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특목고, 그 다음에 이런 특목 자사나 그 다음에 과거 영재학교는 이쪽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어떤 흐름, 계열적합. 네. 영재고 학생들이 수능을 거의 좀 잘 안 보죠. 영재고 학생들, 영재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계열적합은 순체제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2017학년도까지 봤던 고려대 논술이 폐지됐다가 이번 2024학년도에 논술이 부활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 학생이 봤을 때 1등급 때는 교과로 추천받고 가는 거고, 네. 2등급 때는 학업우수고, 3등급부터는 그러면 고려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논술 전형 이렇게 구분해주는 네. 아주 착한 대학교. 착한 학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고려대가 볼 수 있다는. 네. 원래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수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귀납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고대, 연대, 한양대, 중대, 성대 요 정도 대학을 이야기하면서 귀납적으로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연역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시 원서를 쓸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학이 이 전형을 왜 만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쓰셔야 해요. 그리고 대학이 이 전형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얘기는 대학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형에는 이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오는 게 유리할 거야. 물론 이런 거죠.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을 원하는 전형을 만들었지만 특목고에서도 상위권이면 와도 돼. 근데 뭐 굳이 오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취향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는 뽑고 싶어 해. 근데 일반고에서도 아주 최상위권 애들이 와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이 어떤 전형을 만들 때에는 고등학교를 배려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배려하지 않고 모집에 허덕거리는 대학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연대, 한양대, 중대, 성대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뭔가 한 번씩 따져보실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 같은 경우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의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예, 5죠? 5.03. 5등급. 내신이 5.03이야. 네. 내신이 5.03이 성균관대 심지어 전기를 붙었다는 거예요. 전기전자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전형에 있어서 성균관대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신은 필요 없다. 내신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물리와 수학의 인사이트가 충만한 애들을 뽑고 싶고 그런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보내고 싶다예요.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니즈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원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고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쓴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급에 해당되는 스펙을 갖고 있어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정확히 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각각의 이제 대학들의 쭉 전형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전형들이 결국은 어떤 고등학교에 어떤 훈련을 받은 학생들,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호도 있는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지지 않는 대학의 학과를 넣었을 때에는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수시원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미리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5개를 뽑은 게 5개만 좋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 알려드리기 제일 좋은 학교들이야.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대학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제가 맨날 한양대 칭찬하잖아요. 예? 초창기 때 내가 한양대 좋아하는 줄 모르고 어떻게 말하다가 한양대 학부모님이 댓글 달았잖아요. 팟캐스트 할 때.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나 한양대 엄청 좋아하는데 마음에 상처 입었었던 게 기억이 6년 전 최초 기억이야. 6년 전 유튜브 안 할 때 저희가 팟캐스트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팟캐스트 할 때 내가 한양대가 그때 당시에 되게 노력하는 전형을 만들었다면서 한양대 이런 전형을 만들었다 했더니 막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내가 엄청 상처받았었어요. 왜냐면 마음속으로 제가 매우 좋아하거든요. 혁신하고 도전하는 입시 전형을 진짜 많이 만들고요. 성균관대 엄청 노력한다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연고대는 당연한 거고요. 네, 중앙대도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전형을 보시면은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배움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게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시원서를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네. 전형별로 그 대학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자기한테 맞는 전형이 뭔지 또 찾는 게 오늘 방송 들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사실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서울대나 연대나 주요 대학들은 학종을 늘려면 우리 대학의 학종을 늘려면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거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지를 했고 계속 했어요.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자, 어제도 고1 학생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물화생으로 갈까요? 화생지로 갈까요? 근데 이 학생은 인원도 전교생이 2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당연히 물리가 선택한 아이도 적을 것이고 자기는 공대 쪽보다 생명 쪽으로 그러니까 화생지죠. 근데 간혹 화생지를 선택해놓고 기계, 전기, 전자, 공학이라는 걸 들어가면 일단 물리가 어느 정도 필수가 돼야 돼. 심지어는 건축을 가려도 근데 저번 주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하는데 물리를 선택 안 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계 쪽에서는 보면 공학 계열이 많잖아요, 학과가. 그리고 생명과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과학이 매년 다른 모집단위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고 등급컷도 높은 이유가 뭐냐면 공학 계열보다 생명과학 계열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다. 그거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흠. 공대 쪽으로 선택한 쪽은 물리를 필수 이유를 하면 물리 원수를 필수 이수 하면서 그런 좀 확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선택기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고1, 2 뭐 선택 과목은 저희가 늘 매년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올해도 바뀐 제도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 이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 5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하고 요 5개 학교를 통해서 좀 배워보시라라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좀 지고고 방송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중하, 중상 이건 그 다음에 요게 상위권, 상중 이건 요 2개의 어떤 표준점을 맞춰 드리면 대부분 요 사이에서 저희가 수시 때 원서를 쓰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맞춰서 방송을 하면은 지금 당장 뭘 방송해야 되냐면 이게 썸네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N수생 서울대 의대 vs 연세대 의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마치 뭐 100명, 200명, 300명 학생들 그다음에 이거는 어찌 본다면은 유튜브에서의 어떤 조회수를 위한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조회수 위주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방송을 추구하지는 않고요. 네. 뭐 아주 간단 그리고 사실은 방송할 게 없는 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어요. 서울대는 N수생을 학종으로 뽑지 않아요. 근데 연세대는 N수생들을 학종으로 뽑아요. 의대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는 N수생까지는 뽑을 만큼의 흐름이 아니에요. 매년 프레시한 학생들을 가지고 뽑아서 움직일 만큼의 힘이 있는 거고요. 연세대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1년 정도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차이예요. 서울대 연세대의 의대의 유일한 차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딱 이거예요. 지금 뭐 대한민국 최초 병원 갖다 놓고도 막 싸우잖아요. 네. 뭐 연세대생들 같은 경우 아니 세브란스가 대한민국 최초 의대지 최초 병원이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 서울대 막 우기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막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뭐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 두 의대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정시에서의 충원율과 그 다음에 N수생에 있어서 합격률. 네. 이걸로 사실은 서울대와 연대, 의대의 격차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걸 갖다 놓고 저희가 뭐 미세하게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 때 이야기를 해봤자 혜택을 받는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방송을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수시 전형을 만들 때에는 예측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된다. 그 대학이 이 전형이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컨설턴트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실 때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애인데 이 대학의 이 전형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대학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학은 전형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학생의 조건에서는 이 전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정상이라면.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툭툭 던지듯이 막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준비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컨설턴트 감별법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썸네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또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갖고 컨설턴트 중에서 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오늘 초창기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것 때문에 2가지 방출을 해드렸습니다. 컨설턴트 감별법 말씀드렸어요. 잘 활용하십시오. 마침 그 다음 주제 저희가 다룰 게 이제 연세대 그 교과 추천 전형하고 고려대 교과 추천 전형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네네. 근데 마침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이제 고려대 그 예진으로 해갖고 추천 전형으로 질문을 1.65
아유. 고려대 한산은 1.59. 그러니까 요거 환경 생태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이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딱 꿰뚫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는요 보건환경융합과학, 환경생태공학, 그다음 건축사회환경공학, 바이오 시스템 요렇게 이제 딱 나열이 돼. 그다음에 하나 더 네. 추가한다면은 네. 가정교육. 네네네. 가정교육 중요한데. 가정교육. 네. 그런 데가 이제 그 내신은 좋을지 몰라도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고려대가 두 가지 작년 걸 비교해 볼게요. 고려대하고 연세대가 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공계 기계공하고 전기전자를 딱 두 개만 줘. 작년 걸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으로 기계공학이 70컷을 보면 1.49가 나왔고요. 등급컷이요. 그다음에 연세대는 1.56. 그러니까 고려대가 더 높은 거죠. 경쟁률도 보면 기계공학은 11.43대 1이고 연세대는 5.89대 1. 네. 경쟁률은 연세대가 낮죠. 그 다음에 또 전기전자도 볼까요? 전기전자들 고려대 같은 경우는 70컷 보면 1.37 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 1.45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대가 더 높죠. 네. 그리고 경쟁률도 전기전자는 5.24. 그 다음에 연세대는 5.24, 고려대는 7.51. 고려대가 훨씬 높죠. 자, 연세대가 왜 똑같은 과라 됐는데 연세대가 경쟁률이 낮고 네. 네, 고려대가 높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추천 전형은 1단계, 2단계로 있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최저가 없고 재시문 면접, 심층 면접이 들어왔는. 네. 찝찝하고 불안하고 1단계 판배도 뽑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율이 없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세대 추천을 쓰는 애들이 그 다음 가드가 어디입니까? 고려대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2025학년대 연세대가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뽑던 추천 전형을 1단계와 면접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일괄로 갑니다. 학생부, 내신 성적 플러스 없던 수능 최저가 생겨요. 네. 고려대도 원래 수능 최저가 있었고 3개 합칠이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영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나 과학 포함해서 2개 영역이 꼭 합 5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포함해서 연세대는 3개 합할, 고려대는 3개 합칠.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세대보다 내신 합격 컷이 높았는데 네. 올해는 달라진다는 거죠. 예, 이쪽으로 고려대에 쏠렸던 이 아이들이 연세대도 고려대도 추천 전형 이 형태가 뽑는 형태가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연세대 쪽으로 5.89, 5.24의 경쟁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따라서 연세대 쪽은 소폭 내신 컷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올라가면은 우산 애들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등급 컷이 살짝 또 작년에 너무 높았으니까 좀 떨어지는. 그러나 따라서 아까 여기 보셨던 1.56, 1.65, 그 다음에 뭐 1.59 이쪽 분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편안하게 쓰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제가 얘기해요. 뭐 도전해 볼만하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학사나 뭐 메가나 이런 데 아마 넣으면 안될 확률 커요. 브라보로 나올 겁니다. 브라보로 나오는데 올해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연고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괄합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일단 내가 떨어질 확률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추가 합격하는 기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괄합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두 가지예요. 수능에서 승부를 보겠다예요. 그러니까 수능 승부의 기회를 나에게 줄 거냐 말 거냐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괄합산과 수능 최저는 상위권 대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단계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연세대의 선택은 이거예요. 내신이 좀 좋고 수능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서울대보다는 연세대를 올 애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세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서울대를 바라보고 이 1단계, 2단계 수능 최저 없애고 면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세대가 이 전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를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서울대 가기 좀 겁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연세대는 내가 뭐 안정적으로 내신도 나오고, 아니 뭐 수능체도 나오고, 근데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면접을 강화하니까 나도 연세대 면접 정도는 준비 안 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대가 이 작년에 이 전형을 만든 건 정확하게 서울대를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고려대는 아니 상관없어. 우리는 일관합산 할 거야. 제발 우리 학교에 원서 써. 그리고 우리 수능 체제를 깔아줄게. 그러니까는 수능 체제 자신 있는 학생들 일단 우리 학교에 원서 넣어봐. 우리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에 결과가. 경쟁률이 고대가 훨씬 높았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유명한 철학적인 그 사유 과정 중에 이겨요. 11대 43 11대야 11대 11대에 5.89대 1이면 맞아요. 이거는 고대가 작년에 연대보다 기계공학과가 2배 이상 지원율이 높았다는 높았다는 거예요. 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한 과예요. 굉장히 핫한 과이면서 불구하고 뭔가 자기에 대한 니즈가 명확한 학생들이 쓰는 건데 네. 7.51대 1에 5.24대 1이면 이것도 반 이상이 높은 거죠. 그러면 반이 높다는 것은 결국 최저 컷오프 전기전자 고대가 1.37, 그 다음에 연세대가 1.45, 기계공학과가 고대가 1.49, 연대가 1.566을 해가지고 고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컷이. 자, 그런데 올해 연세대가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연세대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올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다. 물론 이걸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연세대 입장에서는 작년에 졌거든. 한 번 지면 야 지금 저기 서울대를 따라가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일단은 제껴. 다시 한번 제껴. 이거예요 지금. 올해의 전략은 연세대의 올해의 전략은 바라보는 게 서울대가 아니에요. 고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살짝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올해 확실하게 밟겠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괄합산 수능 체제를 깐 거죠. 그러면 똑같이 상위권의 니즈를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괄합산이고 어차피 수능 체제 게임이라고 했을 때에는 연세대 선호 현상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이 두 개의 전형 속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에는 연세대가 최소 작년 컷은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고대는 작년 컷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너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원서 써가지고 역선택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의대정원 확대가 있기 때문에 상위권의 움직임에 대한 제한폭이 변동성이 없어요. 오히려 중하위권, 중상위권의 변동성이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희가 앞서 제가 연역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원서를 쓸 때는 대학이 이 전형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면은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또 물가가 상승하니까 컨설팅비도 60만 원으로 상승해 버렸더라고요. 대치동 평균이 60이야.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60만 원이 요즘 평균 컷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내고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분석과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물론 많이 하지, 사람들도. 그리고 1대1로 진행하고, 뭐, 변호사님들도 100만 원씩 받으시고, 뭐, 회계사님들도 100만 원씩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할 말은 없고, 오히려 더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어떠한 기준점으로 놓고 제가 돈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돈에 맞는 정확한 역량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역량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렇게 꼭 검증해 보세요. 예? 꼭 검증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형이 대학들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세대와 고려대를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또 고대분들 댓글 다시면 안 돼요. 네, 고대분들. 고대도 좋아해요. 아니,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연대가 전형을 바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쪽으로 쏠렸던 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길이 막혔는데 물길이 터져서 네. 이쪽으로 흐르는 네. 그런 형태지. 아니, 이거는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전 고려대 되게 좋아요. 아유, 아유, 못 가지고, 못 가지. 이거 호랭이잖아, 호랭이. 우산도 멋있어. 아이고. 호랭이. 아유, 물론, 저는 이렇게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새도 좋아하지만, 아유, 호랭이잖아, 호랭이.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의 선호도로 제가 말씀드려요. 대학의 어떤 순위, 레벨,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선호도란 단어를 썼어요, 제가. 선호도에서, 서울대, 그 다음에 연고대가 동등한 형태로 만들어지던 대한민국의 선호도가 명확하게 선호도 2, 선호도 3으로 구분되어졌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1등 서울대고요. 2등이 연대와 고대가 동등하지 않다, 선호도에서. 명확하게 연대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드리면, 댓글 달고 막 화내지 마세요. 다 저 좋아해요. 특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호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조금 갑자기, 그 호랭이가 싫어지긴 하지만, 자, 어쨌든, 연대와 고대에 있어서의 이번에 어떠한 전형에 있어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즉,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선호도가 낮은 대학보다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리고 컷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를 저희가 뚫고 원서를 써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공을 했는데 올해는 또 바꾼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에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고려대의 계열적 합이 있다면, 고려대의 계열적 합은 사실상 영재 과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연세대는 이게 반대의 국제형이 있어요. 네. 국제형이 있는데, 여기는 또 대부분, 국제고, 외고 학생들이. 이제 국제형도 인문이 있고, ISE 또 자연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하스 국제형, 국제고, 외고 애들이 진행하는 이쪽으로 되게 몰리는. 그러면, 자연계의 국제형으로 보는 ISE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쪽에는 아무래도 틈새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즉, 국제형이라고 그래갖고, 이 단어 자체가, 이 전형 이름이 국제형 전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일반고학생은 나는 해당 안 될까? 특히 자연계 학생들, 나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꿀팁을 제가 살짝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한양대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한양대. 이번에는 정말 한양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그 등급 컷을 보면요. 자, 한양대가 지역균형 교과가 있고요. 종합이 있고요. 논술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내신 지역균형이 1.55,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2.31이 70컷이 나왔단 말이에요. 틀리죠? 교과하고 확실히. 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과 전형에 수능체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1.26이 엄청나게 높죠? 네. 한양대. 왜? 면접도 없고, 교과 전형인데 수능체제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 학과에는 1.03도 작년에 합격됐었어요. 그러니까, 와, 1.03이 서울대를 못 넣었다는 거잖아요. 한양대를 넣은 거 보면. 1.03이 서울대 직윤이었을 텐데, 서울대 못 넣었, 왜? 세개 영역 합치를 못 맞히니까. 한양대는 대신에 체제가 없거든요. 면접도 없고. 그러니까 한양대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의 종합으로 할 때 2.98, 3등급에 가까운 거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이랬던 게 올해는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유지하면서 달라진 거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3개 합치라는 수능체제가 적용. 그럼 작년보다 이 등급 컷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합전형이 아까 기계공학이 2.98이었잖아요. 네. 거의 3등급에 가까운 예신이 종합전형이 70컷이 나왔는데 이 종합점이 2.98 3등급에 가까운 학생의 종합전 넣었던 이 전형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면접형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면접되는 형은 거의 다 사범대예요. 사범대 쪽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것이고 추천형과 서류형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종합전형이 한 개의 종합전형에서 세 개의 종합전형인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종합전형 추천형과 서류형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2.98의 이 등급이 어딘가에는 그 등급을 유지하고 어딘가에는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이 형성될 거다. 왜? 그 위의 등급은 아무래도 교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두 개는 어딘가에는 이제 더 낮은 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추천형은 추천을 받아서 쓰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11%, 그러니까 2등급 언저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추천형을 쓰는 학생들의 내신 컷은 대부분 2점 중후반까지 이어지고 네. 서류형을 쓰는 학생은 3점대까지 됩니다. 거기다가 논술형. 근데 특이한 점은요. 한양대 올해 이거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인터칼리지라고 자율전공이에요. 자율전공인데 이게 교과에서도 인터칼리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종합 추천에서도 인터칼리지가 있어요. 종합 서류에도 인터칼리지가 있어요. 논술에도 인터칼리지. 그러면은 여기는요. 논술 전형의 인터칼리, 논술 전형을 일단 쓰는 학생들은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등급 후반부터 4등급. 근데 유일하게 논술 전형이 원래 한양대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인터칼리지는 존재합니다. 세개 합칠. 그러면 여기도 딱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4등급 학생들이 논술 전형 인터칼리를 썼을 때 저 수능 최저를 과연 세개 합치를 맞출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칼리지가 그 한양대가 이름을 인터칼리지라고 만든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칼리지가 그 부전공. 그쵸? 무전공.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이과. 네. 네, 뭐 융합으로 이제 원서를 쓰는 예. 거죠. 문과도 있고, 문과도 인터칼리지를 뽑고, 네. 따로따로 분류해서 자연계도 인터칼리지. 예, 인터칼리지를 뽑고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제 이 인터칼리지를 이제 한양대가 만들었는데, 요 한양대가 나중에 그 추구하는 바는 이걸 이제 다 혼재시켜서 뽑고 싶은 거죠. 무전공으로. 네. 그러면 한양대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이게 한양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한양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사자. 사자. 아니, 라이온인가? 라이온. 네. 라이온이고요. 그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한양대 학생이 그 로고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한양대 하면 떠오르는 건 공대죠. 예, 대한민국 산업화를 만들어낸 핵심 대학이죠. 예? 예, 그리고 한때 한양대 자동차공학과는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레고와 자동차 매니아의 남학생들의 그 로망이었잖아요. 예, 로망의 학과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예. 그래,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한양대 기계공학과, 여기 대한민국의 현차를 만들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현중을 만들고, 대우조선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만들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대가 유망하잖아요. 공대의 압도적 힘이 있는 한양대 입장에서는 인터칼리지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도전 정신을 만들어서 대학 내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향후 현 고1 학생들, 현 고1 학생들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타당한 한양대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현 고1 학생들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한양대의 인터칼리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예측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모든 계열, 모든 상황에 대한 경계를 허물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저희 사과드리고요.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전용폰으로 알려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좀 충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의 매력이 뭐 이런 거죠. 네. 실시간 방송의 매력이 이런 것이다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따뜻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진행하려는 교육진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당혹스럽네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계셔 주셔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PD님 말씀해 주시죠. 162명. 지금 들어온 거죠. 아, 지금 162분이 들어오셨다고요? 어? 아니? 여기 말고요. 165명 그 전에 지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예, 방에 예. 있어요 지금. 네네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혼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다른 라이브 문제일 그치?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이게 지금 감사드립니다. 이상해. 이게 지금 딴 데도 그럴 것 같아 지금. 아, 그래요? 아유, 인터넷이 뭐. 전국적으로 지금 예. 날이 뜨거. 그러면, 저희, 조금 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저자세 사과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하면서, 유튜브가 오늘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유튜브 라이브의 문제.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딴 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진담은 제대로 잘했어야죠. 저희 항상 마인드는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했어야 됐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에 오히려 나머지 대학들과 더불어서 Q&A, 그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상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의 올해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와 아래를 볼 때의 차이를 제가 아까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대를 바라볼 때와 고대를 바라볼 때 연세대의 입시 전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지방거점 국립대도 저희가 한 번쯤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예, 전형폰으로 부족한 부분은 네. 제가 계속 전화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전화 드리고 있다. 전형폰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